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요 사항들을 요약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스로 오음의 법칙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V는 I 곱하기 R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 이렇게 뭐 무당벌레처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전압 V는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R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류 I를 구하려면 이 I를 손으로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럼 R분의 V만 남죠? 그래서 I는 R분의 V다. 그렇죠? 그 다음에 R을 구하고 싶다. R을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럼 R은 I분의 V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을 잘 알고 계시면 돼요. 특히 기본 공식이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거죠. V는 IR 해서 이렇게 파생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직렬회로인 경우 자,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R1, R2다 라고 하면 합성저항 직렬 연결해서 RT는 저항값을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병렬 연결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병렬 연결일 때 합성저항은 자, 저항 두 개를 기본은 이렇게 두 개를 합성저항을 구할 때는 자, R1, R2라고 했을 때 합성저항 RT는 이렇게 구하죠.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 자, 그래서 병렬대 합성 저항 구하는 것은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거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일 R1과 R2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성장, 병렬대 합성장 RT는 자, 이것을 같으니까 R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R 더하기 R 분의 R 곱하기 R이 되죠? 그럼 2R 분의 R 곱하기 R이 되잖아요. 그래서 R 집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R만 남죠? 자, 그래서 같을 때에 합성 저항 값은 하나 반이다. 여러분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1kΩ과 1kΩ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봐라. RT는 계산하지 마세요. 같을 때는 하나 반이니까 1kΩ, 1000옴의 반이니까 몇 옴이에요? 500옴이다.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히호프의 법칙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자, 첫 번째 전류 법칙인 KCL, 키르히호프의 커런트 로우가 있고, 두 번째 KVL 전압 법칙이 있죠.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이. 그래서 전류 법칙은 회로의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자,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I1, I2, 흘러나가는 전류가 I3, 흘러나가는 전류가 I4, 흘러나가는 전류가 I5라고 했을 때, 자, 유입 전류의 합과 유출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I1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뭐 있어요? I1과 I2가 있죠. I2는 흘러나가는 전류는 세 가지가 있죠. I3 더하기 I4
더하기 I5다. 이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회로망 중에 전압법칙은 폐회로 내에서 일주 방향에 따른 전압 강하의 합은 기전력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기전력의 합은 그 다음에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가 키르이호프의 제2법칙, 키르이호프의 볼테지 로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직류 전원을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저항 R1, R2가 이렇게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V1이다, 이거 V2다 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흐른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R1에도 I가 흐르고 R2에도 I가 흐르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 가해준 기전력의 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V1 더하기 V2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자, 뭐 극성은 바뀌지 않겠네요.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자, 여기 흐르는 전압 강화와 여기 자, 이렇게 저항에 전류가 흐르니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를 VR1이라고 하고 R2에 생기는 전압 강화를 VR2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V는 I 곱하기 R1이죠. 이것은 I 곱하기 R2죠. 자, 그래서 자, 기전력의 합은 V1 더하기 V2는 자, 뭡니까? VR1 더하기 VR2가 되겠죠? 그렇죠? 자, I 곱하기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KVL, KCL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도체의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도체의 저항. 자, 요것은 이제 PCB 설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컨셉으로 다가오죠. 여러분들이 패턴을 설계할 때. 그래서 도체의 저항은 그 재료의 종류, 온도, 길이, 단면적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체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R은 고유 저항의 비례를 하고요. 그 재료의 고유 저항에 비례를 하고 단면적에 반비례를 하고 길이에 비례를 한다. 단위는 오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도체의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로는 뭐다? 로라고 읽고 그 도체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다. 고유 저항이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고유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고유 저항이고, 자, A는 단면적이 되겠죠? 단면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L은 도체의 길이가 되겠죠?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 단위는 이제 얘는 미터고, 단면적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제곱미터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죠. 자, 그래서 가끔 고유 저항의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고유 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미터 하나 없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미터분의 1만 남잖아요. 그것을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요?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오음하고 미터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자, 뭐를 또 알아두셔야 되냐 하면 자, 노란색으로 계속 해볼게요.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줄의 법칙 잘 나오죠? 줄의 법칙 계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어떤 도체에 일정 기간 동안 전류를 흘리면 도체에 열이 발생이 돼요. 자, 줄의 법칙이 뭐다? 어떤 도체에 일정 기간 동안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 흐르게 하면 뭐가 발생이 된다? 이 도체에 열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열이 발생한다. 자, 이게 줄의 법칙이에요. 줄의 법칙. 그래서 줄의 법칙 열량 H는 자, 0.24 V I T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0.24 VIT T다. 0.24 VIT다. 자, 칼로리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V는 I, R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V 대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열량 H는 0.24 I 제곱 R T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력은 이제 P라고 하죠. 전력과 자, 전력량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전력은 1초 동안에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을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 P는 자,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V 대신 IR을 넣어 보세요. V 대신 IR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 되겠죠. V는 IR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I 대신 R분의 V를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기 I 대신 R분의 V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와트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전력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게 이제 전력을 구한 거죠. 전력, 파워를 구한 거고, 자, 전력량은 어떻게 구해요? 자, 일정 시간 동안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이에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일정 시간 동안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이다. 전력량은 그래서 전력량 W는 자 PT다.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P는 뭐라고 했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V 대신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P를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I 제곱 R T다. 또는 자, R분의 V 제곱 T다. 이렇게 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파 교류 전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인파 교류 전압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류 전압에 관한 사항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자, 사인 커브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사인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인 커브다. 그래서 x축은 오메가 t다. 자, y축은 이제 전압도 될 수 있고, 자, 뭐 전류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곳이 2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 그렇죠? 이때 최대 전압을 Vm max Vm이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뭡니까? 여기 2분의 3파이인 지점이죠. 2분의 3파이에서는 이제 최소값 마이너스 Vm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 Vm과 V2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V 피크 투 피크라고 한다. 그래서 V 피크 투 피크 전압값은 2배의 Vm이다. 이것도 맞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2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시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교류의 임의 시간에 있어서의 값이에요. 그래서 요 커브를 이제 순시 전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Vm 최대 전압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요 값은 이제 최대값이잖아요. 최대값. 그렇죠?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VR 자, 이것은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최대 전압 Vm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VA 평균값은 뭐다? 파이분의 2VM이다. 요 관련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오메가 값이 있죠? 오메가 각속도 혹은 각주파수는 2파이 F다 해서 꼭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돼요.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60헬츠 시료값이 60헬츠 뭐 이렇게 10볼트인 어떤 교류 파형의 순시 전압을 한번 나타내 봐라 라고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시료값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V는 자, Vm 사인 오메가 t인데 자, 여기에 VM을 구해야 되죠. 시료값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VM은 어떻게 구한다? 자, VM은 자, 시료 전압 값은 루트 2분의 VM이니까 자, 루트 2의 시료 전압을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V열이 10V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10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메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F가 60Hz라고 했으니까 120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V는 자, 1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교류 전류에 대한 RLC 동작이에요. 교류 전류에 대한 RLC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R만의 회로에서는 첫 번째 R만의 회로에서는 자, 전류 I는 어떻게 구해요? R분의 V 이렇게 구하죠. 암페어고 단위는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전류와 전압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죠. 전류와 전압은 자,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코일 L만의 회로에서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류 I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렇죠? 예, 예. XL분의 V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암페어. 자, 그런데 XL은 뭐예요? XL은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L이라고 했었죠. XL은 오메가 L이라고 했었죠. 자, X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I는 뭐 오메가 L분의 V 혹은 2파이 FL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L만의 회로는 자, 그러면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위상관계는 전류가 전압보다 느려요. 전압보다 얼마만큼? 2분의 파이 90도만큼 2분의 파이 레디안만큼 어떻다? 느리다. 자, 세 번째 C만의 캐패시터 C만의 회로에서는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 자, X 용량성 리액턴스 XC분의 V다.
자, 그런데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오메가는 2파이 F다. 2파이 FC분의 1이다. 해서 집어넣으면 XC 대신 오메가 C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오메가 CV다. 이렇게 암페어 되겠죠? 2파이 F 집어넣으면 뭐 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전류가 오히려 전류가 전압보다 2분의 파이 어떻다? 2분의 파이 90도만큼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RLC 직렬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그 다음에 코일, 그리고 캐패시터.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볼까요? Z 임피던스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다. 임피던스 단위는 자 저항 성분이니까 오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직렬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이 되기 위한 것은 공진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다? 공진 조건은 요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같을 때죠. 요게 같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자 공진 주파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 주파수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직렬 공진 조건은 유도성 리액턴스와 얘는 뭐라고 했어요? 자, 코일이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용량성 리액턴스 자,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가 같을 때의 주파수를 찾고 그 주파수가 바로 그 공진 주파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풀어볼까요? 자, XL은 XC다. XL은 뭐라고 했어요? 오메가 L이라고 했죠. XC는 오메가 C분의 1. 자, 오메가는 2파이 F. 2파이 FL은 2파이 FC분의 1. 자, 주파수를 구해야 되니까 F는 1이 가고 좌변으로 가고 2파이 L은 우변으로 이동. 그럼 F 제곱은 자, 2파이 L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파이는 제곱이죠. 요거 분의 1이죠. 자, 따라서 주파수, 공진 주파수 F0는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2파이는 제곱이니까 나오고 루트 LC분의 1이다. 자, 그래서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자, 공진이 됐다는 얘기는 XL 값과 XC 값이 같을 때가 공진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텀 자체가 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공진이 됐을 때의 임피던스 Z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R 제곱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진이 됐을 때는 자 저항값이 최소가 되니까 전류는 최대가 되는 거죠. 공진이 됐을 때. 자, 직렬 공진에 대한 조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해 두셔야 될 것이 전류입니다. 전류 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류는 전하의 흐름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었죠. 전류는 뭐? 전하의 흐름이 전류를 생성하는 원천이 되겠죠.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전류 I는 자, T분의 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하량 Q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암페어. 자, 그래서 Q는 요 식을 Q는
IT가 되는 거죠. Q는 IT. 그렇죠?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될 것이 쿨롱의 법칙이죠.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입니다. 두 전하가 있을 때 다른 종류의 전하는 흡인력이 발생이 되고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힘 F는 K 곱하기, 자, 거리에는 어떻게 해요? 제곱의 반비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전하의 그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의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쿨롱의 법칙. 자,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 자, 그래서 꼭 알고 계시고요. 이것을 비례 관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콘덴서의 직병렬 연결. 콘덴서의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하고는 반대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자, 저항의 R1, R2 이렇게 병렬 접속이지 않습니까? 병렬 접속은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항의 병렬 접속은 자, R1 더하기 R2 분의 R1 곱하기 R2죠. 자, 그러면 자, 콘덴서는 반대예요. 자, 그다음에 자, 저항 R 자, 이렇게 직렬 접속일 때 R1, R2일 때 직렬되는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R1 더하기 R2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반대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하는 방법, 병렬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은 콘덴서의 직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과 같아요. C1, C2는 자, 그러니까 콘덴서의 직렬 접속의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저항의 병렬 연결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CT는 어떻게 돼요? C1 더하기 C2 분의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C1, C2다. 그러면 자, 병렬 연결은 어떻게 계산한다?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구하면 된다. C1 더하기 C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반드시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이 있죠? 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은 뭐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그 다음에 자, 비오 사바르의 법칙.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뭐다? 자,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기장 크기를 결정한다. 이게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법칙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왼손 법칙.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관련된 것이 뭐가 있어요? 렌츠의 법칙이 있죠. 렌츠의 법칙.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이 되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죠. 자,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을 해주는 법칙.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다. 어떻게 발생돼요? 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이 되죠. 유도기전력이. 자,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은 자, 뭡니까?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자속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렌츠의 법칙이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렌츠의 법칙은 뭐다?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해주면 렌츠의 법칙이고, 패러데이의 법칙은 자속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면, 자, 패러데이의 법칙이다. 자, 렌츠의 법칙은 방향을, 패러데이의 법칙은 크기를 결정해 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 이거 볼까요?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W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자, 줄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있죠. 캐패시턴스에 축적되는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W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반도체에 대해서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죠. 반도체, 세미콘덕터. 자, 반도체는 N타입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고, 자,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죠. P형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자, 이제 N형 반도체는 뭐 게르마늄, 실리콘에 안티몬, 비소와 같은 5족의 불순물을 섞어서 과잉전자에 의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는 불순물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하죠. 자,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든다? 게르마늄, 실리콘에 불순물을 넣어준다? 안티몬이나 뭐 비소 같은 뭐 오족이죠. 오족의 불순물을 첨가를 해서 자, 다수 캐리어인 뭐를 만든다? 다수 캐리어가 뭐다?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수 캐리어 과잉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는 불순물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 N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다음으로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든다?
자, P형 반도체는 자, 여기서 하나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 소수 캐리어는 뭐다? 소수 캐리어는 자, 전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자, 게르마늄, 실리콘에 불순물을 뭐를 넣어요? 자, 3족의 불순물을 섞는 거죠. 그래서 자, 갈륨, 인디움, 붕소, 그 다음에 자, 붕소, 알루미늄에 자, 뭐를 3족의 불순물을 첨가를 해서 만든다. 자, 그래서 전공에 의해서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는 불순물 반도체다.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다. 전공이 다수 캐리어고 소수 캐리어는 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요 불순물에 관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자, P, 가, 인, 발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3족의 불순물을 섞는데 그 3족의 불순물에 해당되는 것은 P가 인발이다. 갈륨,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의 두 가지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한 게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자,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가해주면 자, 이렇게 가해줬을 경우와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P형 반도체의 반대로 마이너스 전극을 N형 반도체의 플러스 전극을 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자,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이제 이렇게 전공들이 다수 캐리어지 않습니까? 전공들이 이렇게 있죠. 자, 전공들이 있고 N형 반도체에서는 이제 전자들이 있죠. 전자는 이렇게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공은 홀이라고 하는데 전공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플러스극과 플러스극, 전공이 플러스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밀어내는 힘이 청력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 쪽에 가까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세게 힘을 받겠죠.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작은 힘을 받겠죠. 그래서 전공은 이 전자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전자는 다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지요. 자, 이런 어떤 캐리어들의 이동에 의해서 자, 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N형 쪽에서 P형 쪽으로 전자의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와 같은 그 접속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바이어스를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한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자, 전공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전공들이. 자, 전공들이 P형 쪽의 다수 캐리어인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다 플러스 극 쪽인 여기 플러스 극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캐리어들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죠. 여기를 우리는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이 공핍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접합면을 통과하는 캐리어들은 발생되지 않겠지요. 이 상태에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의 바이어스 방법을 우리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것은. 그래서 자, 요게 여러분들 PN 접합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를 보면 극성이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죠. 그래서 요것은 자, 에노드 쪽이 뭐다? P형 반도체다. 캐소드 쪽이 N형 반도체다. 이게 다이오드예요. 자, 다이오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다?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위치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 스위치는 ON이 된다. 그리고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자,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죠. 스위치는 오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셔야 될 것이 자,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건데요. 자, 트랜지스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스터에서는 자, 일단 심볼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심볼이 있다. 자, 이렇게 단자는 세 개다. 화살표가 있는 곳이 이미터, 화살표가 없는 것이 컬렉터, 여기가 베이스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죠. 자, 트랜지스터의 심볼입니다.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은 M, P, N 트랜지스터의 심볼이고요. 화살표가 베이스에 꽂혔죠. 그러면 P, N, P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PN 트랜지스터는 자, 물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 개를 접합시킨 거죠.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 P형은 물리적으로 아주 좁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거죠. 순서대로 E, B, C다. 자, 이렇게 일단 심볼을 알아두시고요. 자, 더 이어서 좀 볼까요? 자, 2m 접지에서 2m 접지에서 트랜지스터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에 자, 여기가 베이스라고 했었죠. 베이스, 2m, 컬렉터,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IB,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IC, 2m에 흐르는 전류를 IE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커다란 점으로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KCL이 작용이 되죠? 그럼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IB와 IC가 있고 흘러나가는 전류는 IE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IE는 IP 더하기 IC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2m 접지 회로에서 여러분들 IB와 IC의 관계식이 있어요. 이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전류 증폭률을 자, 우리 H 파라미터로는 HFE 자, 혹은 베타라고 하는데 요 값은 이 파라미터는 뭐냐 하면 자, 2m 접지 회로에서의 전류 증폭률이에요. 전류 증폭률. 자, 그래서 이 전류 증폭률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 하면 입력 전류 IB분의 출력 전류 IC가 되겠습니다. 소량 작은 전류를 큰 전류를 흐르도록 해주는 그 소자가 트랜지스터예요. 전류 증폭 소자죠. 그래서 전류 증폭률 베타는 자, 영국의 국영방송 BBC 베타는 IB분의 IC다.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를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것이 FET라고 하는 거예요. FET도 정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JFET 자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다. 자, 예, 물성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자, 이 BJT하고 요 FET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BJT는 요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출력 전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 제어 그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FET는 조금 달라요. FE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JFET를 보면 이제 N채널 정션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JFET와 P채널 FET가 있어요.
FET가 있어요. 일단 자, 우리 심볼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FET 심볼은 이렇게 되어 있고 트랜지스터는 2m, 2m, 베이스, 컬렉터로 되어 있는데 자, FET는 게이트, 그 다음에 소urce, 드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소urce, 드레인 이렇게 3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채널은 화살표가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면 N채널이고요. P채널은 화살표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FET에 대해서 제가 N채널 FE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N채널 FET.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채널을 먼저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N채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N형 반도체에 이와 같이 P형 반도체를 이렇게 확산시켜서 만든 것이 FET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볼까요? 자, 여기는 P형 반도체, 여기는 P형 반도체죠. 그 다음에 얘는 N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 이건 모두 N형 반도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이렇게 이제 자, 게이트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게이트가 서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묶어져 있고 이 단자가 뭐다? 게이트 단자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자는 뭐다? 소urce 단자다. 이 단자는 뭐다? 자, 드레인 단자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드레인 저항 하나 달아주고 자, 전압을 이렇게 세게 걸어주는 거죠. 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소urce가는 P형 쪽에 마이너스를 N형 쪽에 플러스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여기 자, 요 전압을 VDD라고 하고 여기 VG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VGG 여기는 VDD 그 다음에 여기는 자 RD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자 요 요게 이제 N형 반도체인데요. N형 반도체에서 지금 자 이와 같이 해서 VGG 전압 즉 요것을 가변을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이거는 뭘로 되어 있어요? P형 쪽에 마이너스 N형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게이트 소urce가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져 있는 거죠. 역방향.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에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요 전자들은 요 마이너스 전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밀려나죠. 밀려나서 어디로 가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소urce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하는 겁니다. I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VGG를 계속해서 더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이 더 세게 걸리니까 요 공필측의 폭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 전류인 ID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 자, FET는 뭐다? 전압 제어다. 전압 제어. 게이트 전압으로 자, 게이트 전압으로 출력 전류인 자, 드레인 전류를 제어한다. 이거예요. FET는. 자, BJT는 전류 제어형인데 FET는 전압 제어형 소자다라는 얘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VGS 게이트 소urce 간 전압. 이건 역방향 전압이죠. 역방향 전압을 세게 가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해주면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공핍층이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죠. 공핍층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이동하는 이 채널 폭이 점점 줄어들죠. 채널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항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저항이 커지면 출력 전류인 드레인 전류 ID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바로 FE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정리합니다. 자, 증폭도의 데시벨입니다. 증폭도. 자, 증폭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증폭도, 전압 증폭도, 전압 증폭도는 우리가 AV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증폭도와 이득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증폭도와 이득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단지 단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증폭도는 단위가 없고 이득은 단위가 있다. 데시벨이란 단위가 있다. 같은 말이다. 얘는 같은 말이다. 전압 증폭도는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다. 그 다음에 자 전류 증폭도 AI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I는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다.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증폭도는 어떻게 되죠? A 파워 P는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것을 이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전압 이득은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압 이득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전압 이득은 개인 GV는 20 로그 A V다. 전압 증폭도다. 그러면 20 로그 어떻게? VI분의 VO다. 단위는 데시벨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전류 이득은 어떻게 구해요? 전류 이득 또한 자, 어떻게 구해요? 20 로그입니다, 여러분. 20 로그 AI다. 이것은 20 로그 자, 입력 전류분의 출력 전류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 이득은 GP인데 이것은 20에 10이에요. 10입니다. 10 로그 PI다. 자, PI가 아니죠. A죠. A. 전력 이득 AP죠. 자, 다시 AP죠. 자, 그래서 10 로그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이다. 단위는 데시벨이다. 자, 여기는 왜 10이고 여기는 20이 했나는 여러분들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일전에 유도해 드렸었잖아요. P는 자, VI고 자, V 대신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대신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곱이 있죠. 그 제곱이 앞으로 나가면 20 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력 이득에서 전류 이득을 유도하고 전압 이득을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했었죠. 상용 로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다. 로그라고 지수와 로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 밑이 10인 거죠. 밑이 10인 것을 상용 로그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수 법칙, 지수와 로그의 관계, A의 X승은 자, B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어. 이때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로그 A의 B다. 근데 상용 로그는 뭐다? 상용 로그는 바로 상용 로그라고 함은 바로 요 A 값이 1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로그 10은 항상 1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그 10의 2승은 얼마다? 2를 앞으로 나가면 2 로그 10이고 로그 10은 1이라고 했으니까 2다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그 공식 중에 로그 A고 B는 어떻게 계산해?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로그 로그 2값 그렇죠. 로그 2 값은 0.3771인가요? 아, 헷갈리네요. 0.301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0.301이 로그 2 값이고 로그 3 값은
0.4771이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자, 괴한 피드백에 대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괴한 증폭 회로. 자, 괴한을 걸어줬을 때와 걸어주지 않았을 때의 피드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자, 괴한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괴한을 걸었을 때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네거티브 피드백일 때, 자, 그 괴한을 걸었을 때의 증폭도 혹은 이득은 괴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증폭도 혹은 이득을 1 플러스 베타 A만큼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식인데요. 자, 부괴한을 걸어주면, 자, 이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부괴한을 걸면, 자, 여기서 A는 괴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괴한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의 증폭도예요. 증폭도와 이득은 같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베타는 뭐다? 괴환율이다. 피드백되는 율이다. 괴환율이라고 했었죠. 자, 부괴한을 걸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그 괴한을 걸지 않았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무괴한이죠. 무괴환시 증폭도가 이 식에서 뭐예요? 지금 A죠. 자, 부괴한을 걸면 무괴한시 증폭도보다 지금 분모에 1 플러스 베타 A가 있으니까 1 플러스 베타 A만큼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부괴한을 걸었을 때의 특징으로 아닌 것은 증폭도가 증가한다, 혹은 이득이 증가한다.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왜? 부괴한을 걸면 유일한 단점이 뭐다? 증폭도나 이득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부괴한, 자, 정리합니다. 부괴한 혹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뭐 음괴한 이렇게도 표현을 하겠네요. 음괴한. 요 괴한이라는 것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고, 영어로 말하면 피드백이고, 우리 순우리말로 말하면 되먹임이에요. 되먹임. 부괴한, 음괴한 회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특징은 첫 번째, 자, 주파수 특성 좋아진다, 개선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그러짐, 왜곡률, 일그러짐이 개선이 됩니다. 좋아져요. 자,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1 플러스 베타 A배만큼. 자, 그 다음에 내부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뭐 다 좋아지죠? 이렇게. 자, 주파수 특성 개선되고, 일그러짐 개선되고, 잡음 감소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증폭도가 낮아지면 안정도도 개선된다, 좋아진다, 안정도도 개선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부괴한을 걸어줬을 때는 증폭도 혹은 다른 말로 이득이라고 하니까만 감소가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꼭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OP 앰프의 특징. 자, 이거 정리하셔야 되죠,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전압 이득은 어떻게 된다? 이득이 무한대다. 그 다음에 또 입력 임피던스, 게루풋이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다. 입력 임피던스 무한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역폭 무한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 0입니다. 0. 그 다음에 옵셋 전압 옵셋은 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상신호 제거비에 해당이 되는 CMRR 동상신호 제거비는 무한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동상신호 제거비인 CMRR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한다? 자, 20 로그 자, AC분의 AD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 증폭기의 증폭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요 푸는 방법. 그렇죠? 자, 그래서 반전 연산 증폭기는 어떻게 된다? 반전 연산 증폭기의 자, 증폭도 A는 자,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인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반전 연산 증폭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리고 R1분의 R2다. 이렇게. 자, 이것은 어떤 반전 증폭기 회로는 어떻게 반전 입력 단자, 비반전 입력 단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요게 R1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R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VI 여기는 출력 VO일 때 증폭도는 어떻게 된다? 요게 흐르는 전류와 요게 흐르는 전류는 같다라고 놓고 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식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증폭도를 나타내는 공식은 이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반전 증폭기의 증폭도는 어떻게 구해? 자, A는 자, 여기는 이제 비반전이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지. 1 플러스 R1분의 R2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 정리할게요. 자, 발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정계환을 걸어줘야 돼요. 정계환을 걸어줘야 돼요. 자, 정계환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정계환은 우리가 포지티브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계환을 걸었을 때의 이득 전압 증폭도는 1 마이너스 베타 A분의 A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계환을 걸었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여러분 꼭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자, 부계환은 우리가 이제 증폭 회로에서 쓰는 거고 정계환은 발진 회로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은 뭐냐 하면 요 분모 값이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베타 A가 0이어야 돼요. 이게 발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타 A는 1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발진기의 주파수가 변화되는 주된 요인과 대책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발진기의 주파수가
변하는 요인은 뭐냐? 요인. 자, 네 가지. 자, 부하가 변동할 때. 자, 부하가 변화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 전압이 변화할 때. 전원 전압이 변화. 자, 그 다음에 또 요인이 뭐가 있어? 주위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능동소자의 상수가 변할 때. 요때가 이제 발진기의 주파수가 변화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또 정리를 또 몇 가지만 해보면, 자, 변조의 모듈레이션, 변조의 종류는,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폭 변조, AM, 그렇죠? 진폭 변조라고 하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있고, 아날로그 변조의 대표적인 거죠. AM. 그 다음에 FM, 주파수 변조가 있죠. 자, 주파수 변조의 F는 프리퀀시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상 변조인 PM이 있어요. PM은 뭐다? 페이즈 프리퀀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주파수 변조 시 변조 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변조 시 변조 지수 공식 정리 한번 해보자. 자, MF 변조지수 MF는, 자, 변조 신호의 변조 신호 주파수 FS죠, 이게 FS분의 최대 주파수 편이, 최대 주파수 편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 파라미터로 델타 F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꼭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예요? 멀티 바이브레이터 중에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다른 말로 이안정이라고도 하죠. 이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 쌍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무슨 회로다? 플리플로페로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다? 셋이다. 셋은 1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셋이다. 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하셔야 될 것이 다이오드를 이용한 파형 정형 회로가 있죠. 파형을 정형하는, 고치는 정형 회로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클리퍼, 하나는 클램프. 이렇게 두 개가, 클램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클리퍼는 뭐예요? 입력 파형이 있는 레벨 이상의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입력 파형의 어떤 레벨 이상 부분을 어떻게 잘라내는 회로다. 자, 이게 클리퍼다. 그럼 클램퍼는 뭐냐 하면 입력 파형의 기준 레벨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얘는 뭐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클램퍼 회로는 뭐다? 입력 파형의 기준 레벨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킨다. 기준 레벨이 이제 0볼트인 그 위치를, 0볼트인 위치를 이동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캐드 기능사 시험 문제의 첫 번째 과목인
전기전자 공학에 관련된 전기전자 공학에 관련된 핵심 이론을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약정리 첫 번째 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